법에 어긋나는 짓임을 알면서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최상의 판단력을 무시하고 그 법을 위반하려는 충동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던가? 검은 고양이는 19세기 미국 고딕 문학의 대표 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소설입니다. 19세기 초중반 미국은 철도와 공장이 들어서면서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같은 도시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위생과 치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인구 팽창과 빈곤, 범죄가 뒤섞인 혼란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아 뉴욕에서만 수천 명이 사망했고, 이민자와 빈곤층이 몰리면서 도시 범죄와 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신문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중이 죽음이나 불안을 집단적으로 소비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대적 혼란 속에서 인간 내면의 어둠을 탐구하는 고딕 문학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에드거 앨런 포는 1809년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부유한 양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갈등이 많았습니다. 군생활과 잡지 편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평생 가난과 알코올 중독,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시달렸습니다. 아내마저 일찍 폐결핵으로 잃으면서 깊은 상실감과 우울에 빠지죠. 이런 어두운 내면은 작품 속 광기와 자기 파괴적 충동으로 드러납니다. 4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볼티모어 거리에서 죽음을 맞았는데 정확한 사인은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포가 30대 초반에 발표한 검은 고양이는 단순한 공포소설이 아니라 금기된 악을 행하려는 인간의 파괴적인 도착 본능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선을 알면서도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했는데 포는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죠. 주인공 화자는 무고한 고양이를 학대하는 것이 악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다가 결국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포는 여기서 인간이 금기를 깨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금기를 깨는 순간 죄책감의 굴레에 갇혀 숙명적인 자기 파괴의 길을 걷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인간 내면의 어둠을 탐구하러 19세기 미국의 한 도시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름 없는 화자인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온순하고 사려 깊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동물들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정도로 애완동물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와 함께 다양한 동물을 키웠고 특히 몸집이 크고 영리한 검은 고양이 플루토는 각별히 아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폭음을 일삼던 나는 온순함을 잃고 점점 괴팍하게 변해갑니다.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동물들을 학대하기에 이르죠. 만취한 나를 피하려다 플루토가 손에 상처를 내자 분노에 사로잡혀 주머니 칼로 플루토의 한쪽 눈을 도려내기까지 합니다. 다음 날 내가 저지른 악행에 잠시 후회가 밀려들지만 곧 모든 기억은 술로 잊혀집니다. 플루토는 다시 상처를 회복하지만 한쪽 눈을 잃은 자리에 생긴 텅 빈 구멍은 보기에 매우 흉측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극도로 겁에 질려 도망치기 일쑤였죠. 악행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행했던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도착적인 심리란 인간 감정의 원초적 충동 중 하나, 즉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인간으로부터 결코 분리해낼 수 없는 본질적 기능 내지 감정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한쪽 눈이 도려내진 플루토의 모습은 내 안의 어두운 도착적 본능을 끊임없이 자극했고 나는 플루토를 완전히 죽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스스로의 본성을 거슬러 혼동시키고 오로지 잘못을 저지르기 위해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인간 영혼의 불가해한 갈망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짐승에게 내가 준 상처를 아물게 하기는커녕
그 녀석을 아예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결국 어느 날 나는 플루토의 목에 올가미를 씌어 나뭇가지에 매답니다.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국 그 죄를 행하려는 도착적 충동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날 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나와 아내는 간신히 빠져나와 목숨을 구하죠. 다음 날 폐허가 된 집터를 살펴보니 무너진 벽돌 사이로 침실의 한쪽 벽만 성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벽의 회반죽에는 목에 밧줄이 감긴 거대한 고양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진 플루토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죠. 벽에 남은 플루토의 모습은 죄를 지어도 영원히 망각 속에 잊혀질 수 없는 인간의 죄의식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술독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술집에서 술통 위에 앉아있는 플루토를 똑 닮은 검은 고양이를 만납니다.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는 고양이는 가슴에 형태가 불분명한 커다란 흰 반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집까지 나를 따라오고 집에서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함께 지냅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갈수록 플루토를 연상시키는 고양이의 모습에 짜증과 혐오감이 밀려옵니다. 이전에 플루토에게 저지른 악행이 떠올라 죄책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죠. 현실 속에 불쑥 나타난 외눈박이 검은 고양이는 더욱 커져가는 나의 죄책감을 상징합니다. 곧 고양이의 가슴에 있던 흰색 반점은 뚜렷한 교수대 모양으로 변해 나를 놀라게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상기시켰기 때문이죠. 무시무시한 죄책감은 곧 내 안의 모든 선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고 모든 사물과 인간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와 지하실 계단을 내려갈 때 검은 고양이가 불쑥 나타나 놀라게 하자 나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고양이에게 도끼를 휘두릅니다. 그 순간 아내가 막아서고 나는 더욱 화가 나서 아내를 도끼로 찍어내려 죽이고 맙니다. 죄의식을 상징하는 검은 고양이를 죽이려다 무고한 아내까지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내의 시체를 지하실의 벽 속에 넣고 그 위에 회반죽을 발라 숨깁니다. 나는 고양이도 찾아 죽이려 하지만 고양이는 집안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는 해방감과 숙면이 찾아옵니다. 나를 따라다니던 무시무시한 죄의식이 잠시 사라진 듯했죠. 하지만 아내의 실종을 눈치챈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집을 수색하러 찾아옵니다. 그들은 지하실도 샅샅이 뒤지지만 결국 벽 속에 숨겨진 아내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떠나려 하죠. 나는 완전 범죄에 대한 자만심에 사로잡혀 시체가 숨겨진 벽을 지팡이로 탕탕 치며 아주 탁월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지요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지팡이 소리에 화답하듯 벽 안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훌쩍훌쩍 우는 소리처럼 낮고 단속적이다가 이내 길고 요란하며 지속적이면서도 괴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소리 같지 않은 큰 고함 소리로 변했다. 그것은 공포와 의기양양함이 반반 섞인 듯한 통곡소리, 울부짖는 듯한 비명소리로 고통에 사로잡힌 저주받은 자들과 그들에게 의기양양하게 고통을 가하는 악마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합쳐진 듯한 오로지 지옥에서나 들릴 것 같은 소리였다. 놀란 경찰들이 벽을 부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이미 엄청나게 썩어 들어간 피 묻은 아내의 시체가 똑바로 선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랍게도 시체의 머리 위에는 붉은 입을 활짝 벌리고 이글거리는 외눈을 한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살인죄로 체포되고 소설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에드거 앨런 포는 도착이라는 글에서 인간에게는 금지된 것을 일부러 저지르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검은 고양이의 주인공 역시 그 충동에 휘말려 고양이를 죽이지만 죄책감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벽에 갇혔습니다. 그 벽을 깨부수려다 자기 파괴의 길로 빠지고 말았고요. 충동적 도착과 죄책감에 무너지는 인간의 어두운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짧은 단편 안에 예리하게 담아냈는지 에드거 앨런 포의 재능이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오늘 고전책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전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